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제2차 징계위원회죠. 이제 내일 오전 10시 반에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해임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가능한데 정직 3개월이나 정직 6개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먼저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서른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에 바람을 잡는 거죠. 여러 가지 반응을 떠보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정직이 가능성이 높고 또 정직을 하나 해임을 하나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카톡 프로필에서도 그랬듯이 침착하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정직이 나오든 해임이 나오든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정직을 하겠다, 정직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이 근거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여권 쪽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법 쪽에나 보다는. 첫째, 문재인의 지지율이 40%가 무너진 이후에 지금 오늘 아침에 36%까지 무너졌습니다. 계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호남 지역 일부를 빼고는 이제는 문재인 지지율이 전체적으로 다 흔들리고 있다. 진보 중도의 이탈이 심각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 지지율 때문에 지지율을 생각해서라도 이 제일 강한 해임으로 가서는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정직을 하나 해임을 하나 사실상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전체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이 나니까요. 정직 6개월이면 거의 같은 효과고 정직 3개월이어도 그냥 식물총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논거입니다. 또 세 번째는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 징계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그 다음 곧바로 있을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지난번에 직무배제를 한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바로 법무부가 패하지 않았습니까? 별 내용도 없이 지금 비위 내용 6가지를 내건 법무부에서 그 내용이 모두 다 지금 근거가 없다 이런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는 행정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정직으로 제일 낮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부분으로 정직으로 피해가는 게 어떻느냐 하는 이런 논거들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론조사에서 추미애와 윤석열에 대해서 추미애만 사퇴시켜야 된다라는 게 44%였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30%였습니다. 지금 국민의 많은 국민들이 이 윤석열 징계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징계위를 구성하고 있는 징계위원장부터 징계위원들 출신지가 어디냐 이건 떠났어요. 모두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는 이 기피 신청을 거의 다 했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여권 그동안 인사로서 계속 활동해 왔고 계속 외부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난을 해왔던 사람이고 법무부 산하 기관에 지금 이사로 재임 중인 사람이죠. 이용구 차관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요.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서 지금 추미애 대타로 내려와 있는 거고요. 지명을 받고 있는 거고. 안진 전남대 교수도 여권적 인사로서 윤석열 측이 기피 신청을 했었죠. 그 다음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채널A 사건으로 검찰이 피의자로 이미 특정을 했습니다. 이래 된 상황에서 이 제대로 징계위가 제대로 흘러가겠느냐마저 우려가 되지만 그래도 중징계는 강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수처 법안이 통과해서 이제 공수처 설립을 서두르게 될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공수처를 서두르게 되는 것과 윤석열 찍어내기가 이렇게 연동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이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또 법무부가 패한다든지 이제 법무부가 패하는 게 아니죠. 사실상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될 테니까 문재인이 패하게 될 건데 그 정치적 충격은 뒤로 하고라도요. 윤석열에 대해서 정직을 하든 해임을 하든 공수처를 통해서 또 한 번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할 거다라는 점에서 윤석열과 문재인의 정면 대결 국면은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거다. 이제 시작 국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 사항이다라고 보입니다. 공수처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을 통과를 한 것이 잘못됐다 54%, 잘됐다 39%죠. 공수처 법안을 지난해 연말에 패스트 트랙으로 통과시킨 것도 문제고 이번에 그 법안대로 한번 해보지도 않고 또 개정 법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공수처, 헌법에도 없는 무소불위의 이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것이죠. 또 공정성의 이야기입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면 여당의 비토권도 없애야 하는 겁니다. 공수처를 만들어서는 안 되고 꼭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면 그래도 공정한 사람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검사들을 임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부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일은 아마 징계위에서 그 8명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찍어기에 내기에 앞장섰던 4명도 있고 그렇지 않은 4명도 있는데 윤석열 찍어내기에 앞장섰던 이승윤 중앙지검장 같은 증인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렇다면은 징계위원 측 변호인 측 신문이 있더라도 내일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부담스럽다면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지만 마무리 수순을 밟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수순으로 정직이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정직과 해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정직 1개월이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제가 보기엔 징계위원 자체도 지금 잘못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도 거기에 6가지 내용도 거의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 라는 지금 현재 판사 문건에 대해서도 얘기가 안 되니까 윤석열 정치 중립을 얘기를 합니다.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왜 막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여론조사 기관, 언론기관 다 찾아다니면서 제발 여론조사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이라도 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죠. 또 최강욱이가 윤석열 출마하지 못하게 윤석열 출마 금지법을 만들겠다. 저는 빨리 좀 의논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그건 너무 과했다 이러는데 말을 그렇게 과했다 이 정도로 할 건가? 이건 헌법 체계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 검사들만 지금 다른 모든 공직자는 3개월 전에 사표를 내면 되는데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판사, 검사만 1년 전에 내라는 거거든요. 판사, 검사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까? 국무총리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더 많이 하겠습니까? 그건 누가 봐도 뻔한 일이죠. 그럼 장관이나 자치단체장들 모두 다를 다 1년으로 해야 되죠. 말이 안 되는 건 논란이 아예 논쟁도 안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수준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인의 출마를 막는 것,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군사정부 시절에 많이 보았던 거죠. 김영삼, 김대중, 다들 그런데 걸렸죠. 정치활동금지법에 다 걸렸었죠. 그 뒤에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일 또 가장 중요한 윤석열 징계를 지켜보면서 그게 가져올 파장,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과 윤석열과 문재인이 바로 맞부딪히는 이런 대결 양상은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내년 한 해 전체 전국을 영향을 미치는 대결 구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